자, 이제 뉴스를 봤으니까 이슈엔 소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 오늘 목요일 코너 첫 순서 같이 하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쭉 뉴스 봤는데 네. 아기상어만 눈에 확 들어왔어요. 아기상어가 이제 드디어 상장 IPO를 또 녹화하는군요. 뭐래도 좀 시장에 이렇게 활기를 띨 수 있는 네. 아이템들이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인데. 분위기 전환 이런 개념이죠, 뭐. 네. 우리 BGM을 틀고 싶지만 그것도 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이슈를 보고 계시는지 뉴스 보시죠. 네. 화면 볼까요? 자, 뭐 이제 FOMC 의사로 얘기인데 제가 앞서 잠깐 멘트를 네. 해드렸습니다만 정태훈 팀장이 보시는 바는 어떤지. 네, 여담이지만 조금 전에 그 BGM 얘기를 하셨는데 겨울에 캐롤이 없어진 게 상당히 아쉬워요.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겨울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많이 안 나는데 올해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그랬으면 하고. 좋겠습니다. 좀 연말 분위기 나게. 네. 이제 엔데믹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FOMC 의사록에서 상승 마감이 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충분히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이슈랄까요? 재료랄까 이런 건 노출이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노출이 된 상황들 속에서 이 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보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히 예측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이슈 분석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결론이 도출될 것인가 여기까지 예상이 가능하지만은 이론에서 어떤 가격 변동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뭐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짐작이 됐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일시적 아까 캥거루 말씀하셨는데 그런 네. 부분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좀 다행인 부분은 이제 소매주 강세 저는 어제 미국 증시에서 소매주 강세가 상당히 눈에 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매 업종이 좀 네네. 반등한 거? 뭐 오더컷이든 이것도 뭐 루머로 일단 끝나는 분위기인데 오더컷이든 뭐 FOMC 의사록이든 이런 부분들이 결국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소비와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는 잘 아시겠지만 미국 GDP의 80%를 차지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일시적으로 위축시키게 되면은 당연히 뭐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미 빅스텝에서 한 발짝 내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더 위축이 될까라는 걱정이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아니야. 기존 얘기했듯이 빅스텝으로 유지할 거야라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땐 시장을 좀 안도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어쨌든 이 빅스텝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소매주가 초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보였다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단순히 미국 증시가 올랐다 이게 아니라 이 어쨌든 소비와 연관되는 부분들 결국 소비거든요. 경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주가 좀 안도래를 보였다는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대형주에 그래도 조금 호재가 되지 않을까. IT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바이오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이는데 이것도 순환매가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자리 바꿈 현상이 오늘 시장에서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행 1%가 네네. 돼 있고 지난 5월 3일 날 이제 FOMC를 열면서 50bp 올렸으니까 네네, 그렇죠. 1%인데 이제 두 번의 50bp 인상을 얘기했으니까 네. 뭐 빅스텝이면은 이제 2%. 네. 근데 현재 채권 시장이 그건 일단 반영한 그쵸. 프라이싱이라고 하는데 된 중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은 75bp잖아요. 0.75% 포인트의 인상이냐는 데이터 디펜던트. 그러니까 6월 가서 5월 달 CPI 보고 네. 봅시다 이 얘기죠. 네, 6월에 그렇죠, 뭐. 가서 5월 네. 달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또 변동을 쳤는지 보겠다. 뭐 이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뭐 노출된 네네. 이게 이제 어떤 뭐 뭔가 졸였던 마음이 하나 풀리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의 해소, 그래서 안도 랠리 이렇게 뉴욕이 나왔고. 그렇죠. 불안했던 마음이 이제 좀 사그라진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오늘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네네. 또 뭐 현재 예상은 다 25bp 인상을 보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준금리가 1.75%로 네네. 변하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이슈. 두 번째 이슈는 개별 기업에 대한 얘기인데 어제 주가가 조금 거칠게 떨어진 일진 머티리얼즈 최대 지주 지분 매각 검토. 이게 왜 주가 하락 요인이 되나요?
네, 일단은 맞습니다. 이게 M&A 이슈면은 호재가 돼야 정상인데 지난번에 어저께- 뭐 한번 뭐였지? 이거 래시가드 예, 배럴. 배럴. 예. 그 경우랑 똑같나요, 이게? 그거는 죄송한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진짜 한 번씩은 기자를 한번 전직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괜찮죠. 뭐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는 일단은 비즈 한국이라는 보도를 좀 참고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신비성이 있어서 좀 참고를 했는데 지금 어쨌든 아시겠지만 SKC도 그렇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동박 관련해서 상당히 우위에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 동박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고온이라든지 고압을 잘 견디고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나 출력을 좀 향상시키는 소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소재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아시겠지만 국내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유럽의 노스볼트까지 이렇게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대주주는 왜 지분을 팔려고 할까? 여기서 좀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비즈 한국이라는 보도를 좀 참고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공정위에서 지정을 하는 공시 대상 기업 진단 포함. 아마 여기에 포함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에 따른 그 공시를 해야 되는 이제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 공시 대상 기업 진단에 포함이 되게 되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그리고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금지, 요 세 가지가 이제 규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공시거래법에 따른 공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진 파트너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이전에 유한회사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산 기준으로 5조가 넘어가게 되면서 방금 말씀드린 이 집단 기업에 포함이 되게 되면은 유한회사라고 하더라도 공시 의무가 발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기업에서 공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좀 음모론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껄쩍지근한 게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첫 번째로 일감 몰아주기라고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내부 거래 금액이 200억 이상이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규제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죄송합니다. 아침이라 목 상태 별로 안 좋네요. 참기죠, 목이 좀. 네. 그래서 이상하게 목을 풀고더라도 꼭 여기 스트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카메라만 들어오면. 네. 일진홀딩스가 이제 거기에 걸리게 되는데 일진홀딩스가 지분을 50% 가지고 있는 일진다이아 그리고 100%를 가지고 있는 일진디엔코라는 회사가 지금 일감 몰아주기에 걸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매출이 616억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부자 거래 매출이 416억이에요. 그리고 일진 디엔코 같은 경우도 작년 매출이 86억인데 여기서 또 내부 거래 금액이 매출이 42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현재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는 공시 대상 기업 진단에 포함이 되게 되면은 이 내부자 네, 죄송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금지 요조항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허정석 회장이 일진 파트너스라는 기업의 지분을 100%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지금 일진 파트너스가 일진홀딩스의 지분을 24.6%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허정석 회장이 또 다이렉트로 일진홀딩스의 지분을 29%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 중간에 일진 파트너스에 대한 지분을 지금 이제 허정석 회장이 지분을 100%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일진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시 의무가 없는 상황이에요. 유한회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 포함이 되게 되면은 그 공시 의무가 발생이 되는데 이 공시를 통해서 아무래도 그 공개하기 싫은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공시 대상 기업 진단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일진그룹의 좀 리스크로 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역으로 반응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일진그룹 같은 경우는 또 기업 쪼개기를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우건설이 중흥건설로 흡수가 되게 되면서 공시대상 기업 진단에서 제외가 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자산 기준 5조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 집단에서 이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시장에서 예측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기업 쪼개기를 하게 되면서 이 대기업이 아닌 또 중견기업으로 다시 내려가려는 그런 시도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티저 레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티저 메모랜덤
이라는 얘기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티저 메모랜덤 같은 경우는 이게 협상이 일정 부분 진행이 됐을 때 발송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M&A가 단순 루머가 아니라 일정 부분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게 일진그룹 내에서 어찌 보면 앞으로 이제 물적 분할을 포함한 기업 쪼개기와 M&A 어떤 시발점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제 내피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이 필요한데, 네. 그러니까 요는 요약하자면 이에요. 네. 일진그룹 내에서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네. 추측상 네네. 지배구조 이슈가 네, 그렇죠. 뭔가 된 것 같고 이래서 급하게 지금 네. 사실 일진 머티리얼스는 업황이 지금 그러니까요. 호황기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네네.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는 네. 싸게 판다. 싸게 블럭으로 팔 가능성이 있고 그게 시장으로 매물화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 아닐까? 싸게 블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급하게 팔면은 할인율을 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 그 뭐지? 이 허정석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한 2조 가량이 되는데 프리미엄 부재 3조에 팔고 있거든요. 그러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업황이 좋다 보니까 회사들의 가치가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매각하게 네. 되면서. 네. 그 아시겠지만은 기업을 매각하게 된 기업이 직접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관사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관사 같은 경우도 뭐 만약에 싸게 판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수수료가 붙게 되더라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말 그대로 그 자산 기준 5조 아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네. 조금은 이제 쪼개기를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속에서 이제 일정 부분 이제 현금을 챙기고 그리고 중견기업을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서 이제 기업들이 좀 분할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결론을 내보자면 어쨌든 이게 좋은 이유로 쪼개기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에는 조금은 추가적으로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도 네. 업황을 고려한다면은 밑에 사야 된다? 이거는 아직 반대? 좀 더 네. 기다려봐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업황을 보기에는 되게 좋은데 주가가 역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SKC.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 맞아. 예, SKC 그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SKC가 그랬구나. 있고 그리고 네. 뭐 지금 롯데가 지금 PI 첨단 소재를 하려다가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가 매물로 나오다 보니까 또 눈을 돌리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스코 네. 케미칼하고 SKC하고 어제 콜들이 확 돌아서 콜이라는 거는 이제 여의도에서 네. 그 뭐라 그래야 돼? 이제 개인 추천은 아니고 네네. 이제 기관 매니저들하고 막 이렇게 네. 뭔가 이렇게 돌잖아요, 소문이. 예, 오늘도 소문 이슈엔 소문이니까. 예, 포스코 케미칼하고 SKC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대안을 그래 드려야 되니까. 예. 자, 그리고 또 따로 보는 개별 기업 하나 있죠? 그거 볼까요? 예.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대명에너지. 대명에너지입니다. 새로운 거 맨날 잘 네. 가져가요. 그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생소하셨거든요. 네. 그 풍력 태양광 그러네. 기반의 신재생 에너지 솔루션을 현재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데 네. 이 기업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란지 그 여기 풍력으로 예를 들게 되면 또 이 테마 내에서 시장은 항상 어떤 그 새로운 종목을 찾는 흐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풍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CS 윈드라든지 동구 SNC 뭐 이런 좋은 기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많이 노출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어떤 신상 기업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대명에너지가 거기 좀 부합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업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 그러니까 업황 내 입지도 상당히 좋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민간 발전사 풍력 발전 사업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을 제외하고 민간 쪽에서 이 회사가 이제 풍력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네. 업력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2015년 태백 고원 풍력부터 작년에 이 영암 태양광 발전단지 여기는 풍력단지까지도 이미 2012년도에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전단지까지 조성이 완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원동풍력, 김천풍력, 금성산풍력 이런 발전소도 현재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다 완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발전소만 지어주고 끝이 아니라 여기서 발생되는 운영 수익까지 어찌 보면 로열티 개념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찌 보면 안정적인 영업이익도 기반을 다져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안정적인 영업이익이 발생된다라는 것은 이 매출이 변동성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 상당히 좀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운영 수익이 발생되는 발전소가 7군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 파이프라인 수익이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수익이 들어오는 그 발전소가 7군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 사업 단지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플러스 해가지고 뭐 신재생 에너지 원인 근원수소 연료전지 사업
거기다가 가상발전소 VPP라고 하는 사업까지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린수소 요거는 앞으로 계질 방식이라든지 부생수소 방식이 아닌 뭐 이것도 친환경이죠. 수전의 방식으로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을 이제 선택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요게 가능한 이유는 어쨌든 이 수익이 발생되는 풍력 발전소라든지 태양광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분 관계인데 이게 우호 주변이 75.59%입니다. 대표이사인 서종현 대표이사가 지금 이제 41.47%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동생인 서종만 대명 지희씨 이사가 32.65%, 그리고 여기 모친인 남양자 씨가 1.47%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가족들이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분의 어떤 변동을 좀 확인을 꾸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지분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점은 대표이사가 상당히 젊습니다. 30대인데 보통 뭐 인터넷 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젊은 오너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이것도 전 제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조업 쪽에서 이렇게 젊은 오너가 나오는 건 제가 볼 때 상당히 처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포항공대 풍력대학원까지 나오셔가지고 지금 네. 풍력 쪽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일탈만 없다라면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오너. 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전문 싶습니다. 경영인이지만 또 그 기술을 가지고 겸비한 네, 공부도 많이 하고. 엔지니어 출신 그런 네네. 회사들이 조금 추진력이 좋죠. 네. 그래서 원래 이게 대명 지희씨가 모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에서 물적 분할 방식으로 이렇게 회사 사업 부분이 떨어져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선 사업을 하다가 원래는 전선 사업 부분이 떨어져 나온 건데 이게 좀 중간에 바뀐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더 네. 확인해봐야 되겠지만은 중간에 풍력이라든지 신재생 쪽으로 업 쪽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한전 얘기 제가 자주 네네. 해드리지만 한전도 이제 민영화 논란에 또 들어가는 네네. 형태이기 때문에 에너지 시장에 이런 기업들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대명 에너지까지 네, 대명 오늘 들었습니다. 네. 이슈앤 소문이었고요. 알파 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에게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